시험의 시기인데요. 요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랬어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먼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 그럼 지금 현재 23회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어요. 1985년도. 이때 제가 1학년이었죠. 1회 시험 있을 때. 1학년이라 하면 대학교 1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예,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니었어요. 예,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5년도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2012년도예요. 그럼 201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얼른 계산해도 27년 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23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7회, 8회, 9회 그래서 95, 97, 99는 2년에 한 번 치르면서요. 상대평가였죠.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2년에 한 번 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시험을 2번 치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은 2005년도 5월 달에 있었고요. 16회 시험은 그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치른 적도 있었어요. 자, 참고하시고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시험의 방법은 원칙과 예에만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요 시험의 방법은요. 1차와 2차로 지금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분 시행한다는 얘기는 1차와 2차를 나눠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따로 보고 1차 합격자 대상으로 2차 시험 시행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을 1차와 2차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랬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1,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죠. 이걸 동시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시행할 경우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1, 2차를 같은 날에 보면서 그 선택형, 1차 시험 방법의 선택형으로 모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나온 적이 없고요. 앞으로 낼 일도 없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선택형으로 하는데 지문이 몇 개 나옵니까? 5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1회 시험서부터요. 지금 22회까지 모두 1, 2차를 같은 날에 봤죠.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시험이 요 1차 시험 평균 50점 득점했어요. 2차 시험 평균 70점 득점했습니다. 그럼 이건 결론이 일단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에 남는 요소 1차에 빌려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와 2차 구분하여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2차 시험은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만 따로 보게 하면 참 좋겠죠. 그잖아요? 그럼 부담이 확 줄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할지언정 1, 2차 구분 없이 과락 맞지 않고 과락 없이 평균 6점 이상 득점하면 그냥 모두 합격한 걸로 하면 또 합격자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게 1, 2차 구분 없이 과락 없이 평균 6점 이상 득점을 합격한 걸로 했을 때 어떤 과목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한다면, 한 과목을 포기한다면 중개사법 빼고 뭐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다면 그랬잖아. 포기한다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공법? 공법이 그렇게 어려워요? 공법이 어렵나? 어렵긴 어렵죠. 저도 공법이 진짜 어렵긴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론 얘기는 안 나오네? 내가 김성근 선생님한테 읽을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차와 2차를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고 합격자를 이렇게 나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와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2차 시험은 무효처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 시험이냐 다음 회 시험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또 주의해야 되는데 1차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다음 연도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해요?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회다. 교재 다음 회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음 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1년에 한 번 치르고 있으니까 다음 연도나 다음 해나 이거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우리 법에 있는 내용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회 시험이다. 그러면 22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면 23회 시험 때 1차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이때 23회 시험에서 내가 응시를 안 했다. 그러면 24회 때 면제해나요? 안 합니다. 이건 그러면 1차 시험 면제는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다는 얘기죠.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시험에 하나의 면제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때 1차를 합격하신 분이 불리했죠, 좀. 왜? 5월 달에, 그해 5월 달에 1차를 합격하고 바로 5개월 뒤인 10월 달에 시험을 다시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2번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이란 말이 나와요. 시험 과목은 그냥 넘어가고요. 출제위원. 요 시험 출제위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출제위원이란 개념은요, 일단 시험 문제를 단순히 출제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자뿐만 아니고 이를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한다. 이 자가 바로 출제위원이에요. 이 자가. 그래서 현재 요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위원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개사법 출제 교수가 예를 들어서 4명이 위촉이 됐다. 그래서 요 출제위원의 위촉은 시험시행기관장이에요. 위촉을 하는데 누구 중에서 위촉을 하냐면요, 그 부동산 중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그 시험위원회 위원이 있었죠. 시험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뿐만 아니고 비영리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도 위촉될 수 있었죠. 근데 출제위원은 비영리 시민단체 추천자에 위촉될 수 없어요. 이거는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과목에서 만약에 4명이 위촉이 됐다. 그러면 3명 정도가 들어가서 출제를 해요. 각 40문제씩. 그럼 12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20문제가 나오면 다른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출제위원이 이제 40문제를 골라내고 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요, 만약에 이 3명 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전체를 유출을 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게 되면 자기가 낸 문제가 40문제 모두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이렇게 문제 출제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의 개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거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 즉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출제위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 자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위원회 모두 통보하게 돼 있고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또 소속기관장에게도 통보해요. 소속기관장이라는 것은 대학장이나 총장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통보하게 되면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국토부 장관 시도사는 위촉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위촉 금지다. 우리는 숫자에 대단히 민감한 과목이라고 그랬죠? 지금 아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응시하기를 정지한다고요? 5년이에요. 근데 신뢰도 출제 연도 역시 5년이에요. 5년이 2번 나왔죠? 앞으로 5년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법령에서 5년이 딱 3번 나오는데 거래계약서 보관기간이 또 5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5년이다. 이자는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출제위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에 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시험 공고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계략사항 공고가 있고 또 하나는 세부사항 공고가 있는데, 계략사항 공고는 예정 공고라고 돼요. 이걸 1차 공고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세부사항 공고는 확정 공고라고도 합니다. 이걸 2차 공고라고도 해요. 그러면 계략사항 공고는 언제 하느냐 하면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다. 이때는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을 공고해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올해 23회 대략의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시험의 일시는 10월 28일이라고 그랬고요.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사항 공고는 이거는 이제 시험의 일시, 방법, 다음에 시험 장소, 응시 수료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이제 공고를 해줘요. 이때.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고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세부사항 공고는 언제까지 하느냐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건 시험 시행 전 6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시험 시행 전 60일이다. 그럼 우리가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니까 시험 시행 전 60일이라면 8월 28일이죠. 이 정도까지는 공고와 세부사항 공고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 시험은요